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울산실록에서는 가성비 좋은 여행 코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7월은 휴가철이잖아요. 네네. 혹시 계획해 둔 거 있으세요? 저는 날이 좀 풀리면 무조건 걷거든요. 네. 네, 걷는 걸 하는데 이번 휴가에도 또 역시 뭐 좀 바닷가 쪽으로 계속 걸어갈까 그러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여름에 걸으면 좀 힘들잖아요. 이제 힘든 코스도 많죠. 그런데 이제 해파랑길이라고 동해안 쪽으로 쭉 뻗은 길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가는 코스마다 지역의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너무 바다도 멋지고 이래서 그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정도예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해파랑길 코스가 6코스부터 9코스까지가 해파랑길 코스로 있거든요. 이게 참 멋진 코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특집을 맞아 한번 해파랑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네, 함께 가볼까요? 네, 걸어봅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는 걷기는 이제 하나의 여행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 코스로 손꼽히는 곳, 해파랑길입니다. 해파랑길은 어떤 길인가요? 해파랑길은 말 그대로 해는 태양이거든요. 태양은 동쪽이거든. 우리 한반도의 동쪽 허리를 쭉 따라서 가는 길인데 거기에 해가 딱 떠오른다 해가지고 해. 그리고 파랑은 바다거든. 해와 파랑을 연결한 구간이고 부산 오륙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750km 구간을 50개로 나눠서 각각 코스마다 보통 한 20km 정도씩 걷기 좋은 코스로 만들어 놓은 길.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가 해파랑길, 그리고 남쪽의 남파랑길, 그리고 서해랑길 이렇게 전국을 걷기 코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대표적인 걷기 코스입니다. 그러면 울산 해파랑길은 어떤 코스가 있나요? 네, 울산은 저 남쪽에 시남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는 해파랑길 4코스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9 무려 6개의 코스가 울산 안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7코스는 굉장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한가요? 모든 해파랑길은 거의 대부분이 바닷가 길이거든요. 그런데 울산의 해파랑길 7코스는 바다가 없어요. 그럼 바다가 없고 강이 있습니다. 강. 네. 또 울산을 대표하는 태화강. 그렇죠. 태화강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울산 7코스를 만들 때 이 7코스 쪽의 바다는 전부 석유화공단이거든. 이 공단을 걸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국토부하고 울산시가 머리를 맞대가지고 태화강을 연결하는 코스로 개발하자 해서 태화강 전망대부터 해서 저 연포동까지 이어지는 아주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길입니다. 태양과 바다를 벗삼아 걷는 해파랑길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건 확실한데요.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을 가로지르는 이 길은 많은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태화강 전망대에 올라오니까 심리대숲하고 태화강이 한눈에 쫙 다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해파랑길 울산 구간 중에서 7코스의 출발점이거든요. 태화강 전망대. 이 앞에 가면 출발하도록 스펜트 찍어 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전망대는 사실은 역사가 거의 저하고 같아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나요? 예, 1963년에 이 전망대가 만들어졌거든요. 사연댐이 만들어지고 또 서남호수공원에 서남댐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 울산 태화강에 치수탑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댐을 만들면 이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강에는 치수탑은 물을 빼내고 수위를 안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탑이거든요. 그게 필요해가지고 여기에 치수탑을 만들었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1993년에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치수탑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양에 만들어 놓은 탑을 좀 리모델링해서 쓰자.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리모델링을 했죠. 여기 이제 카페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2009년도인가 그때 오픈을 했을 거예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태화강 국가정원은 또 하나의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지금의 태화강 모습을 과거에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울산 시민들은 집 앞에 나오면 국가 정원이 있으니까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울산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국가 정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울산 하면은 공업도시, 산업수도, 굴뚝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보면은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 그래서 울산의 자랑이 됐는데, 이런 자랑이 될 때까지 수많은 아픔과 과정이 있었어요. 1962년에 이제 공업센터가 지정이 되면서 울산이 급속도로 빠르게 공업화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면서 울산의 태화강도 자연스럽게 오염이 됐겠죠. 1970년, 80년에 오니까 이 강이 죽음의 강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1990년대에 있었는데, 이 태화강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한 해에 5번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뉴스가 됐고, 울산 하면은 강물에 고기가 막 떠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겠죠, 그죠?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울산시,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나섰죠. 그때부터 열심히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를 했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공해의 1번지이기도 했는데요. 울산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강원도 다음으로 도시림이 많은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화강물이 조금씩 정화가 됐다가 2003년쯤 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정말로 울산은 이제 생태 보건의 도시가 되겠다. 대외적으로 그는 알렸죠. 그때 울산 태화강물이 많이 좋아졌다는 게 시민들이 몸소 느꼈던 거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로 울산이 국가정원이라는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서 국가 정원이 됐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국가정원이 대한민국에 1호 국가정원이 순천만 있거든요. 순천만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심하고 떨어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도심 한가운데잖아. 이 한가운데 국가정원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어렵게 2019년도에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이 탄생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국가정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울산 시민들이 강을 살리려는 피땀 눈물의 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제는 뭐 수많은 중백로, 대백로, 외가리, 많은 조류들, 그리고 뭐 삭, 수달, 이런 수많은 동식물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생태 복원의 현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정원 2호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 됐다. 그런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가로지르는 해파랑길에는 선조들의 숨결을 담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나지막한 구름 위에 있는 아담한 정자, 만회정입니다. 여기 정자가 너무 예쁜데 해파랑길을 걷다가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도 되겠어요. 바로 그 해파랑길 쉼터가 여기입니다. 이곳이 만회정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만회정에서 만회는 무슨 뜻인가요? 만회라는 거는 옛사람들 가운데 선비들이 나이가 들어서 참 많이 사용했던 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만자는 차다, 익었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회는 나이가 사람들이 가득 찼을 때, 늙었다는 뜻도 되죠. 나이가 들어서 참회하다, 후회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늙어서 나이가 드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쉬는 정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만회정은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나요? 이 만회정을 만든 사람은 박시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1600년대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사람이죠. 박시문이라는 사람은 여기 이제 마릉정 사람인데 지금으로 치면 태화동 이런 부근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또 박계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계숙이라는 분과 박시문 이 부자는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족적을 남긴 분이에요. 부자가 이제 같이 무관이었거든요. 무관.
아버지 박계숙과 아들 박치문이 각각 회령 한경도 쪽에 군 복무를 한 거죠. 울산을 출발해서 복무하고 돌아올 때의 과정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각종 일상의 생활들, 그리고 무엇을 하며 놀고 어떻게 소일을 했으며 변방에서의 군인들은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까지 세세한 것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부북일기입니다. 아, 또 스토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네. 만해정에 서면 태화강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아늑하고 평화로운 이곳은 요즘 유행하는 불멍 대신 물멍을 하며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만해정에는 오산못 앞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오산못, 태화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무슨 못하고 강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산못을 바라보면서 만해정에서 그 여러 가지 여유를 즐기면서 노후를 보낸 것이죠. 오산못이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오산은 어떤 곳인가요? 오산은 이 부근이 이제 내오산이라고 해요. 지명이 안에 있는 오산. 오산은 자라 오자거든요. 자라 모양의 산이라 해서 오산이고 이곳에 오면은 관으대라고 또 있어요. 물고기를 바라보는 장소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경치가 되게 좋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라 모양의 그림, 학을 그려놓은 거, 용을 그려놓은 거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명전청 공사를 하면서 좀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그림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중구청에서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담양의 대나무만큼 유명한 심리대숲이 있는데요.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이 가득해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맑아집니다. 심리대밭에 들어오니까 이 공기부터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심리대숲인데 이 심리대숲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1749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학성지라는 오래된 울산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이제 태화강에 일정 부분의 대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 규모의 대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의 대밭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다. 이게 아마도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북정동에 살던 일본인 장사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천막 하나 쳐놓고 울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밭을 조성한 거죠. 대나무가 돈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 대나무가 심리 4kg 정도 됐기 때문에 심리를 이뤄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명물이 된 것이죠. 이 심리에서는 낮에는 대나무에서 뿜어내는 엄청난 이 피촌 시더들이 관광객들을 반겨주고 또 밤이 되면 여기에 은하수가 팍 펼쳐져 가지고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삼포계양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해파랑 7코스 중에서 마지막 구간인가요? 그렇죠. 끝나는 지점. 우리가 태화강 전망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태화강을 따라 내려왔잖아요. 삼포계양지 이 지점, 태화강 하류 여기가 이제 마지막 지점이고 여기서 산을 넘어가 가지고 울산대학의 전망대 쪽으로 쭉 가는 8코스가 시작됩니다. 오는 길에 태화강 하류를 봤는데 폭이 엄청 넓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위에 이제 태화강 전망대 이쪽 부분은 그 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하구로 내려오면서 점점 넓어져 가지고 600m 정도 돼요. 동해하고 맞닿아 가지고 윈도스핑이라든지 다양한 해양 스포츠가 지금 막 일어나는 해양 스포츠의 또 메카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자동차 밭이 광활하게 펼쳐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동차 밭이 과거에는 소금밭이었어요. 그런 소금밭으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초기에 세종대왕 때 개항을 했던 삼포개항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종 8년에 스시마의 중심을 둔 외의 외구 세력들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여기 연포랑 부산포랑 제포 이 세 군데를 문을 열어가지고 외인들이 와서 머물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곳. 그랬다가 임진왜란 좀 앞두고 삼포회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소란을
떨면서 다시 그 삼포가 문을 닫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길 곳곳에 숨겨진 문화와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해파랑길. 역사적인 순간이 길과 만나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해파랑길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해파랑길,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걸은 해파랑길 7코스. 이 구간은 태화강이 중심이거든요. 이 태화강은 제일 상류에 방구대 안각화가 있고 제일 하류에 울산의 공업의 심장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선사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것을 품은 길, 그것이 바로 태화강 해파랑길 7코스입니다. 많은 전국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걸으면서 울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호흡하고 느껴주기를 바랍니다. 올 여름 울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해파랑길 여행 어떠신가요?